여기서는 여러분들과 같이 스레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자바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이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자바 언어 자체에서 동시에 여러 개의 작업을 처리할 수 있는 스레드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거죠.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초기 컴퓨터 시스템들이 초기 시스템은요. 한 개의 응용 프로그램만 실질적으로 동작했습니다. 한 개의 응용 프로그램만 동작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한 개의 응용 프로그램이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 사실은 이게 자원이 상당히 낭비가 되겠죠. 자원의 낭비를 초래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이후에 운영체제에서는 동시에 여러 개의 작업을 처리할 수 있는 형태의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멀티 타스킹이라고 합니다. 멀티타스킹, 멀티타스킹 또는 이제 멀티프로세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N개의 응용 프로그램이 동시에 수행되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이건 뭐냐면 여러 개의 작업이 하나의 컴퓨터를, 하나의 CPU를 나누어서 처리하는 형태가 되겠죠. 이게 사실은 이제 운영체제 수업은 아니지만 이때 나왔던 중요한 개념이 이게 결국 뭐냐면 이제 타임 쉐어링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나눠서 CPU의 시간을 나눠서 동시에 여러 개의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 개의 응용 프로그램을 수행하도록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요즘에는 멀티 코어라고 하는 것까지 나왔습니다. 멀티코어. 이 멀티코어는 뭐냐면 한 개의 CPU 안에 여러 개의 처리 유닛을 갖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 개의 처리를 할 수 있는 유닛을 갖고요. 그걸 우리는 보통 이제 코어라고 부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까지 나왔냐면 하나의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게 뭐죠? 한 개의 프로그램을 여러 개의 작업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프로그램 내에 동시에 처리하는 작업들을 여러 개를 갖는 겁니다.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thread라고 합니다. 그래서 thread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다라고 해서 멀티 thread가 됩니다. 근데 자바에서 바로 이런 멀티 thread를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지원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자바에서 멀티 thread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일단 스레드 보통 이제 스레드라고도 하고 이제 스레드라고도 합니다. 스레드를 일단 생성할 수 있어야겠죠. 스레드를 생성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레드가 서로 간에 동시에 이렇게 작업들을 처리하다 보면 서로 간에 이제 협력해서 이렇게 작업을 처리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간에 작업을 동시에 처리하는 작업들 간에 소위 얘기하는 것처럼 동기화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이 서로 협업을 할 수 있도록 처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는 통신 기능도 제공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자바 언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인 스레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스레드를 설명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프로세스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운영체제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우시거나 배운 학생들은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자, 이게 프로세스는 뭐냐면 이게 어떤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실행 프로그램이죠. 실행 파일이라고 하는 게 좀 편하겠네요. 실행 파일을 읽어가지고 실행 파일을 읽어서 실행하게 되면 그게 뭐가 되냐면 프로세스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그 윈도우 탐색기에서
어떤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하시면 이게 이제 프로세스가 된다는 거죠. 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이클립스 실행할 때 더블 클릭하잖아요. 아이콘 그 더블 클릭하면 그때 얘가 이제 프로세스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것을 일단 아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디스크에는 이제 프로그램이 존재합니다. 뭘로? 파일로 존재하죠. 파일로. 그래서 이 파일을 메인 메모리로 읽어드려서 적재라고 하는데 로딩이라고 하죠. 로딩을 한 다음에 이제부터 운영체제가 수행을 하도록 제어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제어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프로세스가 실행되게 되면,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실행되게 되면 얘는 독립적인 자원을 할당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이클립스를 2개 실행하잖아요. 그럼 얘는 사실은 프로그램은 같은 프로그램이지만 서로 다른 프로세스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 또 다른 좀 더 정확한 얘기를 하면 여러분 윈도우 탐색기 있죠? 윈도우 탐색기를 2번 클릭하면 이렇게 창이 2개 뜨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도 클릭을 2번 하면 이렇게 각각 뜨게 되는데 이 각각이 사실은 뭐가 되냐면 프로세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세스에 대한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자원 공간을 가지고 있다. 공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프로세스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의 프로세스만 실행되는 게 아니라 보통 대부분의 운영체제는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 멀티 프로세스 또는 멀티타스킹이라고 합니다. 멀티타스킹. 자, 이게 이제 결국 멀티타스킹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2번 클릭하면 이렇게 2개의 프로세스가 만들어지면서 2개의 타스크가 동시에 실행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걸 보통 우리가 병렬 처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병렬 처리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CPU가 자, 이게 CPU인데요. 처리할 수 있는 처리 유닛, 그걸 이제 코어라고 합니다. 코어라고 하는데 이 코어가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이 코어 하나를 가지고 여기 있는 것처럼 여러 개의 프로세스를 병행 처리를 하는 거죠. 병행 처리를 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어가 여러 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멀티코어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멀티코어 같은 경우에 특히나 점점 이런 멀티타스킹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코어가 여러 개라고 하는 만약에 쿼드코어다 그러면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처리 유닛이라고 하거든요. 처리기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이들 각각이 여기 있는 것처럼 서로 다른 프로세스를 처리한다라고 하면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작업의 수는 늘어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것처럼 그걸 이제 멀티타스킹이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최근에 이제 멀티 스레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멀티타스킹과 멀티 스레딩이 같은 용어로도 사용되고요. 다르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멀티 스레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프로세스 내에서 동시에 여러 개의 작업들이 실행될 때 이걸 이제 보통 멀티 스레딩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약간은 운영체제에서 배운 내용이거나 배워야 될 내용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먼저 여기서는 이제 스레드를 한번 설명드릴 건데요.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그 자바 프로그램이 딱 실행되면 자바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제 프로세스가 만들어져요. 그렇죠? 프로세스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자바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이렇게 하나의 프로세스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는 일반적으로는 한 개의 작업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이걸 이제 보통 이제 메인 스레드라고 합니다. 메인 스레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메인 메소드 있잖아요. 그렇죠? 메인 메소드가 실행되면 이게 처음부터 메인 메소드 안에 있는 문장들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천천히
천천히가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되는데 이게 이제 스레드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프로세스는요,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의 프로세스는 한 개 이상의 재흐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즉, 다시 말해서 한 개 이상의 스레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의 프로세스 내에 하나의 스레드를 갖는 것보다는 하나의 프로세스 안에 이 스레드가 여러 개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훨씬 더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작업이 많아지겠죠. 즉, 다시 말해서 하나의 실행 흐름이 아니라 여러 개의 실행 흐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 개의 실행 흐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자바에서 제공하는 스레드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경량 프로세스 또는 스레드라고 부릅니다. 자, 왜 경량 프로세스라고 하냐면 사실은 프로세스는 하나예요, 하나의 프로세스인데 마치 여러 개의 프로세스처럼 스레드가 실행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리는 건데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멀티 스레드에서는 여러 개의 작업의 흐름을 갖는 멀티 스레드에서는 이제 우리가 배울 내용입니다. 현재까지는 우리가 배웠던 내용은 단일 스레드를 갖는 프로세스만 배웠는데 이제부터 뭘 배울 거냐면 자, 여러 개의 스레드를 갖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배울 거라는 거죠. 그래서 멀티 스레드 프로세스를 우리는 배울 건데 이 멀티 스레드 프로세스에는 여러 개의 스레드가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이 스레드는 기본적으로 코드를 공유해요. 자, 그리고 전역 데이터도 공유합니다. 그리고 힙이라고 하는 공간도 공유합니다. 힙은 메모리 공간이에요. 메모리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힙은 주로 어디에 사용되냐면 여러분들 클래스를 만들거나 그러면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 만들죠. 그럼 객체가 저장되어 있는 공간이 힙이에요. 그렇죠? 즉 다시 말해서 코드, 전역 데이터, 힙을 공유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여기 만들어진 스레드들은 모든 자원들, 메모리와 파일들 같은 모든 자원을 공유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나 이 스레드는 독립적으로 뭔가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만의 환경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기만의 스레드 실행 환경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이 스레드 자신만을 위한 로컬 데이터를 유지하고요. 그 다음에 스택도 유지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코드하고 전역 데이터하고 힙은 공유하지만 스레드는 스레드 자체가 실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들, 자, 스레드 실행 정보하고 로컬 데이터, 자, 그 다음에 스택은 공유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개념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까지는 요 하나의 프로세스 안에 하나의 스레드를 갖는 단일 스레드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제부터 멀티 스레드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자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환경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자바 버추얼 머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자바 프로그램, 모든 자바 어플리케이션은 이렇게 무조건 자바 버추얼 머신 위에서 수행됩니다. 자, 그런데 자바 버추얼 머신은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자바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된다라고 그러면 자바 버추얼 머신이 두 개가 딱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들 자바 프로그램 실행할 때마다 이렇게 자바 버추얼 머신이 하나씩 만들어진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자바 버추얼 머신은 하나의 스레드로 실행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즉 다시 말해서 하나의 자바 버추얼 머신에서는 하나의 프로세스를 실행한다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운영체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개의 응용 프로그램이 동시에 실행되는 형태의 모양으로 보입니다. 자,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의 자바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마다 이렇게 자바 버추얼 머신이 존재하게 되고 해당되는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잖아요. 자, 자바 프로그램이 종료가 됐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해당되는 자바 버추얼 머신도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왼쪽을 보시면 왼쪽에 있는 자바 응용 프로그램은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 내에 스레드가 두 개가 존재하는 거고요. 자, 오른쪽에는 이렇게 하나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와 같은 싱글 스레드 응용 프로그램, 자바 프로그램을 배웠었는데 이제부터 자, 이렇게 스레드가 여러 개 있는 자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자바 프로그램을 실행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지금 시계를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지금 클래스 이름은 마이 클락이라는 클래스이고요. 그 다음에 이 마이 클락에서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클락 객체를 하나 만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클락 객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클락.start 이 뭐죠? 아마도 클락이라는 게 클락 클래스가 아마 스레드 형태로 동작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클락 그 클래스를 한번 살펴보면 여기입니다. 클락은 지금 스레드 클래스를 상속해서 만든 클래스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메인 메소드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메인 스레드가 실행하다가 지금 새로운 스레드를 하나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스레드가 실행되는 게 이 부분입니다. 여기 런이 되겠습니다. 이게 시계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잘 알겠지만 시계가 동작하려면 시간을 줘야겠죠. 그래서 이 메인 메소드 안에, 즉 다시 말해서 메인 스레드 안에서는 어떤 기능을 지금 가지고 있냐면 이게 이제 그 시간을 읽어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스캐너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죠. 그래서 S가 스캐너이고요. 그래서 현재 러닝 상태를 1이라고 했습니다. 러닝 상태가 1이라고 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는데, 일단 러닝 상태가 1이 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0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 반복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게 반복이 되면서 뭘 하냐면 지금 시간하고 분과 초를 설정합니다. 자, 그래서 시, 분, 초를 설정하면 설정된 값을 가지고 클락 클래스에 set time을 호출합니다. set time을 호출하면 이거죠. 그래서 현재 시간, 그 다음에 분, 초값을 이렇게 설정해 주는 일을 하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set time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계가 설정이 되면 시간이 설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그 run 메소드가 실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는 run 메소드 여기 있는 것처럼 클락이 동작을 안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현재의 시간과 시간, hour하고 minute하고 second가 현재 객체가 만들어지면서 각각 0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값이 hour가 0일 경우에는 현재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리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시계의 값이 설정될 때까지 기다리게 되고요. 자, 그래서 시간이 여기 있는 것처럼 hour가 0이 아니었다 하면은 어떻게 하죠? hour가 아니었다 이거죠. 그럼 여기 있는 것처럼 밑에 있는 값들이 실내 동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세컨드 값이 여기 있는 것처럼 세컨드 값이 일단 1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세컨드가 60보다 크면 미닛을 1 증가시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60초가 지나면 분이 하나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초는 다시 0으로 초기화합니다. 그리고 다시 미닛이 60이 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60이 넘으면 시간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hour를 1 증가시키고 미닛도 0으로 초기화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시분초 값을 출력합니다. 계속 출력합니다. 계속 동작하죠. 그래서 while 문장이 계속 동작하는 거예요. while 문장이.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1초마다 한 번씩 슬립에서 웨이크업 하면서 hour 값을 확인하고
아오가 0이 아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C분초 값을 계속 변경시켜가면서 출력을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메인 메소드를 갈게요. 자, 그럼 메인 메소드는 어떤 일을 하냐면 자, 일단 스레드를 만들죠. 스레드를 실행시키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현재 시간 값을 일단 읽어옵니다. C를 읽어오죠. 몇 시인가. 그리고 이해를 아오에다가 저장해 놓고요. 그 다음에 다시 분을 읽어옵니다. 분은 미닛에다 저장합니다. min에다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초를 읽어옵니다. 초를 읽어서 이 초는 여기 있는 것처럼 세칸에다가 저장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어떤 일을 하냐면 setTime을 호출합니다. setTime을 호출하면 이 setTime은 어디 있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그 클락 클래스의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간이 설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때요? 여기는 hour의 값이 0이 아닌 다른 값을 갖게 되겠죠. 미닛도 그렇고 세컨드도 다른 값이 이제 설정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 시계가 동작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같이 실제 한번 동작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런을 할게요. 런을 하게 되면 일단 기존에 있는 걸 좀 종료시키겠습니다. 종료시키고 자, 실행시킬게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것처럼 시간을 읽어오고요. 그 다음에 시간을 읽어왔습니다. 내가 5시라고 할게요. 그리고 미닛은 5시 5분, 그 다음에 초는 5시 5분 5초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어때요? 지금 시간이 계속 가고 있죠. 그리고 지금 메인 트레드는요, 지금 어떤 걸 하고 있냐면 계속 C 분초를 바꾸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한번, 지금 시간이 9시네요. 자, 그러면 9시라고 입력하고요. 9시, 지금 48분이라고 하겠습니다. 48분 55초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다시 9시 48분 56초 이렇게 시간이 바뀐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겠지만 시계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계속 돌고 중간에 이제 시간을 다시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지금 메인 스레드에서는 시간을 변경시키고요. 시계에 있는 시간을 변경시키고 지금 이제 여기 나 있는 것처럼 클락에서는 런 메소드에서 시간을 계속 출력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0을 입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서 0을 입력하고 자, 그럼 0을 입력하면 여기서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멈추어 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hour가 0이면 계속 대기하고 있는 상태가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여기다가 5, 7, 9 이렇게 하면 새로운 시간 이렇게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hour가 0일 경우에는 이제 시간이 멈추게 된다라고 하는 거 확인하시면 될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0을 입력했어요. 자, 지금 0을 입력했죠. 0을 입력했더니 이제 다시 시간을 이제 다시 한번 입력하도록 하고 있으니까요. 7시 9분 8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을 입력할 때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뭘 기다리고 있냐면 시간 값을 지금 메인 메소드에서는 기다리고 있거든요.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시간 값이 시간하고 분하고 초인데 이 값이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입력이 됐는데 이 입력된 값이 만약에 여기 나 있는 것처럼 시간이 0이었다 그러면 계속 새로운 값을 입력하게 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시계는 계속 갑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0, 자, 0, 자, 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웃 값이 0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처럼 그 타이머 여기 있죠. 클락이죠. 클락에 여기 있는 것처럼 실행하는 과정에서 아웃가 0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메인 메소드에서 0으로 바꿨잖아요. 그렇죠? 셋을 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거 대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 다시 어떤 상태가 되냐면 여기서 이제 입력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시간을. 자, 그러면 다시 5시 7분
붙여. 이렇게 하면 다시 이제 시간이 동작된다라고 하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컨트롤 C를 누른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종료되진 않아요. 종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레드를 종료할 때는 항상 여기 있는 것을 사용해서 종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과 같이 지금 myClock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thread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clock이라는 클래스를 일단 clock 클래스를 일단 생성을 하고요. 그렇죠? 객체를 생성하고 clock 클래스를 여기 있는 것처럼 thread 클래스의 인수로 매개 변수로 제공합니다. 그러면 그때 thread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t.start 하게 되면 thread가 시작이 되겠죠. 그렇죠? 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 thread를 생성하는 두 가지 방법. 첫 번째는 thread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만드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runnable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다음에 구현되어진 runnable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만들어진 클래스의 객체를 이렇게 이제 스레드에다가 스레드를 생성할 때 인수로 제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규먼트로 제공하죠. 자, 그래서 지금은 두 번째 방법인데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myClock은 myClock에서 사용되는 클락을 잠깐 보겠습니다. 클래스 클락을 잠깐 보면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클락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runnable 인터페이스입니다. runnable은 자바랭에 들어가 있는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터페이스를 이제 여러분들이 임포트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동으로 임포트 되는 거죠. 스레드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runnable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서 이제 클락을 만듭니다.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그 runnable 인터페이스는요. 여기 있는 것처럼 run이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run이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고요. run이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이 run 메소드가 바로 이제 뭐냐면 thread가 시작됐을 때 구동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clock이라는 클래스는요. 지금 setTime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바로 시계의 clock의 시 분초를 설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메인 메소드 지금 메인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myClock을 다시 한번 보면요. myClock에서는 여기 있는 것처럼 hour, minute, second, 시, 분, 초죠. 를 입력받기 위한 variable을 3개를 만듭니다. 그리고 learning이라고 하는 status, 현재 실행 중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설정해 주는 값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요. 이제 스캐너 클래스를 일단 임포트 합니다. 그래서 java.util의 스캐너 클래스를 임포트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클락 객체를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락 객체를 여기 있는 것처럼 thread를 생성할 때 이제 인수로 제공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사실은 그 기존의 runnable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방법하고 runnable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를 사용하는 방법하고 thread를 상속해서 사용하는 방법하고 큰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스타트를 하게 되면 이때 여기 있는 것처럼 run이 실행됩니다. 바로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순간에 여기 있는 것처럼 스레드가 만들어지고 스타트를 하게 되면 이 순간에 이제 이게 두 개의 스레드죠. 여기 있는 것처럼 메인 스레드하고 여기 있는 것처럼 T라는 스레드가 동시에 실행합니다. 두 개의 스레드가 실행하게 되면 어떤 스레드가 실행될지에 대한 것들은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정되어 있지 않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스레드 프로그램을 처음에 하시다 보면 두 개의 스레드가 동시에 실행을 하게 되면 실행 결과들이 조금씩 달라진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보통 디터미니스틱 결정적이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행할 때마다 결과가 달리 나오죠. 자, 여기서는 이제 그 부분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스레드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지금 메인 스레드에서는요, 메인 메소드 지금 여기 있는 마이클락의 메인 메소드에서 실제적으로 일부 컨트롤을 하거든요. 어떻게 컨트롤하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러닝이 1이니까요. 0이 아니죠. 그러니까 0이 아니니까 이제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시간하고 분과 초, hour, minute, second 값을 각각 받고요. 이 값을 세클락에다가 지정하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클락이 지정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어떻게 되죠?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세클락이 세클락의 값이 C 분초의 값이 설정되지 않는다면 여기 있는 것처럼 hour의 값도 0이고 minute도 0이고 second도 0이기 때문에 현재 thread가 시작되더라도 hour의 값이 자, hour의 값이요. 자, hour의 값이 0이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continue를 하죠. 컨티뉴이라는 것은 while문이 계속 반복되면서 1초씩 슬립을 하는 거니까요. 근데 여기 있는 것처럼 시간이 딱 설정되는 순간, hour의 값이 설정되는 순간 아마도 hour는 0이 아니니까 바로 밑에 있는 내용이 실행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여기 실행을 잠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면요, 실행을 할게요. 실행을 할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시간을 물어보죠. 그럼 5, 4, 3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간이 5, 4, 3인데 현재 이 값이 지금 셋 타임이 설정되기 전이니까 지금 스레드는 실행은 런 상태지만 현재 동작을 하진 않죠. 실행을 딱 하는 순간 이제부터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시간이 갑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메인 메소드는요, 사실 이제 잘 보이진 않지만 지금 시간 C 분초 값을 지금 입력받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9시 9분 8초다 그러면 이제 새롭게 시간이 바뀝니다. 그래서 9시 9분 9초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동작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을 잠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잠시 멈추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스레드를 생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는 것처럼 클락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는데 이 클락 클래스가 이제 러너블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서 만든 클래스이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러너블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서 만든 만든 클래스는 내가 이 스레드로 만들려면 여기 있는 것처럼 스레드 클래스에 스레드 생성자에 인수를 이렇게 제공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살펴보셨겠지만 여기 슬립 메소드도 여기 있는 것처럼 그 러너블 같은 경우에는 스레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스레드의 경우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그냥 슬립을 부르시면 되지만 스레드가 아닌 러너블을 구현한 클락에서는 여기 있는 것처럼 thread.sleep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꼭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두 가지 방법, 러너블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서 만들어서 스레드를 생성하는 방법을 배웠고요. 그 전에는 뭐 당연한 거지만 그 스레드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만드는 것들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왜 두 가지 방법이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들은 너무 아시겠지만 사실은 자바에서는 다중상속을 제공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클래스가 지금 다른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은 상태면 스레드를
상속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무조건 여기 있는 것처럼 러너블 클래스, 러너블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서 만드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